그러니까 거래처를 꼭 나누자면은 백화점 거래처도 있고 아울렛이나 아니면 대리점 아니면 직접 벤더에서 물건을 받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도매 사장님들 물건도 같이 받아오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쇼핑백이 되게 많은데 얘는 아울렛에서 물건을 살 때 한 번에 5개까지만 딱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서 모아서 따로 조금씩 팔기도 하는데 주로 저는 이 쇼핑백을 신발에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은품 형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 정도 매입했을 것 같으세요? 이 모델 너무 유명해서 그쵸. 유명한 모델 색깔 컬러는 한 15만 원 넘었던 것 같던데. 못 믿으시겠지만 뒤에서 0을 뺀 가격이 제가 매입한 가격입니다. 그냥 일반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있는 재고들이 제가 이제 매입한 상품들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들어온 원가 대비 거의 마진이 2배, 3배 정도는 남길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화이팅! 이 제품은 제가 5,000원에 매입을 했고요. 실제 3만원 이상의 수백 개 이상 판매했던 제품입니다. 브랜드 유통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조던, 호카, 살로몬 정말 인기 있는 신발을 사와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애초에 그런 제품을 매입하지 않고요.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정품 소싱처 사이트들이 6개가 있거든요. 병행 수입 업체인데 여기 물건들이 이제 굉장히 쌀 거예요. 뭐 여기 6개의 소싱처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도 제품이 좀 있어요. 네. 창고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제품이 좀 더 잘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아,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주로 로켓크로스로 판매하다 보니까 보통 평균 저희가 하루에 포장하시는 분이 3시간 정도에서 100개 정도 제품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오는 만큼 이렇게 보내주시긴 하는데 다 이제 출고될 물건들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쇼핑백이 되게 많은데 얘는 아울렛에서 물건을 살 때 한 번에 5개까지만 딱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서 모아서 따로 조금씩 팔기도 하는데 주로 저는 이 쇼핑백을 신발에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은품 형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브랜드 쇼핑백이나 이런 것들을 막 뭐 명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신발만 있는 것보다 신발 케이스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맞아요. 거기에 쇼핑백 같은 게 포함되면 더 이건 정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나이키 백 같은 경우는 이거 사려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실제로 판매해도 많이 팔리고요. 마진도 많이 남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아울렛 같은 데 갈 때마다 매입을 해오시는 거네요. 네, 제가 주로 매입하기도 하고 이제 거래처에서 조금씩 저한테 주시기도 하고요. 선생님 근데 이 말 너무 멋있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직접 지으신 건가요? 이거? 예, 진짜 와이프랑 같이 지었어요. 내 사무실 가는 게 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꿈을 이뤘다라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꿈도 이제 이뤄야죠. 셀럽꿈이라는 이름이 대표님이 하나씩 이뤄가고 싶은 게 있으셔서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원래 의미는 뭐였죠? 선생님? 원래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꿈을 이루면서 살자라는 간단한 의미인데 무슨 아디다스 심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이제 좀 아디다스를 매입했기 때문에 저는 물건을 보유하면서 파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다 나갈 상품들이긴 해요. 나가 있는 상품들도 훨씬 많고. 나가 있는 상품이 1억 정도가 있고 이 모든 거 위에 거 다 해서 한 3, 4천만 원 정도 원가 기준에서 그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싶은 상품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제품들을 알고 계시나요? 이게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라는 그렇죠. 제품이에요. 이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 정도 매입했을 것 같으세요? 이 모델 너무 유명해서 그쵸. 유명한 모델 색깔 컬러는 한 15만 원 넘었던 것 같던데. 못 믿으시겠지만 뒤에서 0을 뺀 가격이 제가 매입한 가격입니다. 15,000원이요? 15,900원 정도에 매입했습니다. 좀 만드시는 건 아니죠? 만든 거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숫자만 들으면 놀라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박스를 보시면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2월 재고나 그런 재고들이에요. 이게 뭐 중국에서 넘어온 가품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있는 재고들이 제가 이제 매입한 상품들입니다. 1, 2년 지난다 하더라도 신발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럼 네. 이 친구는 얼마에 판매를 하세요? 이제 결정한 건 아니지만 7, 8만 원 정도 충분히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들어온 원가 대비 거의 마진이 2배, 3배 정도는 남길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가격을 다운 하더라도 결국에는 3, 4만 원 정도라고 하면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거기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구간까지도 항상 생각을 하고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3만 원이다, 4만 원이다 하면 저는 애초에 매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탠 스미스 너무 유명한 모델이었는데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아디다스 가방을 팔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게 정가 자체로는 되게 비싸요. 막 1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7, 8만 원에 팔아도 제가 매입한 가격이 한 2, 3만 원대니까 충분히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뭐 어디서 사오셨던 거예요? 지금 이 아디다스 있는 재고가 한 번에 저한테 이제 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래처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뭐 신발이랑 가방이랑 나눠서가 아니라 3천만 원어치를 여러 개 섞어서 한 번에 다 사신 거죠? 네, 맞습니다. 발품 팔아서 알게 된 거래처였나요? 네, 지금 제가 같이 협력하는 대표님이 있는 그런 거래처이고요. 그러니까 거래처를 꼭 나누자면은 백화점 거래처도 있고 아울렛이나 아니면 대리점 아니면 직접 벤더에서 물건을 받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도매 사장님들 물건도 같이 받아오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인터뷰할 때 말씀 주실 때 거래처에서 받아올 때 사장님 혼자서 사입하기도 하지만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얘도 그렇게 공동으로 구매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얘는 단독으로 구매를 하신 건가요?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으로 구매를 한 거고요. 메인은 이제 다른 대표님이 핸들링을 해주셨고 저는 약간 좀 껴가지고 같이 매입했던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제품을 사입을 해서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네. 사입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 저조한 성적을 낸 친구도 있나요? 그게 이제 100개 중에 1개 정도가 있기는 한데 거의 원가 정도로 내리면 다 나가가지고 저는 악성 재고로 남은 재고는 사실은 없고요. 결국에는 다 나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애초에 중국 제품을 사서 우리가 브랜딩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막 몇천 개씩도 가지고 오고 하루에 뭐 몇백 개씩도 판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거는 뭐 이 신발 10개, 뭐 이 신발 50개, 뭐 많이 사면 뭐 500개 사기도 하는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재고는 정말 잘 팔려서 하루에 10개가 팔리고 한 달에 300개가 팔려요. 마진도 2배, 3배가 남아요. 근데 전국에 재고가 없어요. 그 제품은 제가 더 이상 판매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특정 제품이 또 안 팔리면 원가에 털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100개 중에 하나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애들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물건 자체가 메리트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하나하나씩 비교하다 보면은 이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번 주에 저희 셀럽금 관련 대표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했었거든요. 15명이 모임을 했었는데 다들 이제 방에다가 점퍼를 다 벗어놨어요. 그 15명의 점퍼가 전부 다 블랙 색상이었어요. 예를 들어 블랙이다, 뭐 예를 들어 화이트다 하면은 안 나갈 수가 없는데 막 옐로우, 레드 이런 거는 조금 안 나갈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로 사은품 구성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은품 구성을 왜 하냐면 판매를 잘한다기보다 쿠팡에는 이제 위너 시스템이라고 제가 잘 팔고 있는 페이지를 누군가가 계속 뺏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말 같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쇼핑백이나 다양한 사은품을 구성해서 신발을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500종류로 보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위너에 묶인 상품이 아직은 한 개도 없습니다. 중국 업자들이나 국내 업자들이 제 상품을 위너로 묶는 경우도 있거든요. 번번하게 일어나는데 쿠팡에 신고하고 이제 바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은품을 준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이 신발을 쿠팡에다 판매를 해요. 그러면 애초에 판매 등록을 할 때 사은품까지 같이 등록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신발만 등록을 하는데 그냥 보내주는 건지. 신발이랑 이 양말을 같이 묶어서 쿠팡에 같이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쿠팡 같은 데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뭐 사은품 포함 이렇게 상품이 보이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양말 자체가 이게 정가로 보면은 막 2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는 1,000원, 2,000원에 사올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훨씬 더 큰 가치를 얻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은품 이상의 메리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저는 되게 좋았다고 느낀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업자들은 신발만 파는데 사장님은 신발 플러스 양말을 같이 파는 거잖아요. 애초에 걔네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구성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묶이지 않고 다른 판매자들이 요거를 만약에 뭐 5만 원에 파는데 사장님이 5만 5천 원에 만약에 판매를 하고 거기에 뭐 양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들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신발 5만 원에 양말 2만 원짜리인데 7만 원짜리 5만 5천 원에 파네. 오히려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묶이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5년도 1월부터 쿠팡의 다양한 정책들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이걸 같이 사은품을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게 영상을 나가는 시점이나 어느 순간이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씩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보고 느낀 건데 센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자칫하면은 그냥 좀 삭막한 창고가 될 수도 있었던 것들이 되게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창고도 부족해서 정말로 물류 창고를 얻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쪽에다가 점점 뭔가 더 많이 쌓을 생각인가요? 요새는 보니까 이제 그로스 쪽을 하다 보면은 그쪽 창고를 아예 보내버리고 자체 창고에는 많이 안 쌓아두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요새는.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그로스로 물건이 거의 100%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창고가 크게 필요 없었는데 곧 이제 오픈마켓 그리고 해외 역직구 판매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 이제 보유 공간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95% 이상이 쿠팡 로켓크로스이고요. 크림이랑 솔드아웃, 스타렉스도 조금씩은 이제 병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해외 역직구, 바이마라는 플랫폼에 물건 몇 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판매처마다 차이점을 느끼시는 게 있나요? 크게 차이점은 없고요. 뭐 다르다는 거는 이제 수수료 부분이고, 일단은 로켓크로스는 CS도 없고 모든 배송 그리고 여러 가지를 쿠팡에서 다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하는 보통 업무 패턴이 물건을 1,000만 원, 2,000만 원 사오더라도 이 물건이 그대로 쿠팡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거는 약간의 이제 광고 세팅이나 그리고 판매되는 거 이제 조금씩만 체크해주면 당장에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서 훨씬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로켓크로스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저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크림에서도 이제 매출을 만들어 봤고 다양한 방식으로도 판매를 해봤었는데 일단은 로켓크로스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나이키 제품을 등록해 놓으면 쿠팡에서 정품 소명 자료를 요청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정말 까다롭게 이 소명 자료를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다 준비해 놨고 제가 판매하는 5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한 소명 자료가 다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판매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스토어가 퇴점당하거나 문제가 되시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이 제가 사례를 접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자가 알아서 걸러지는 느낌인 맞아요. 건가요? 경쟁자도 걸러지고요. 당장의 수수료가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그만큼 편리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블루오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접목되는 거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 메리트 있는 사업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판매 품목이 한 500가지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사장님은 정품 소명 관련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그 정품 소명을 준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냥 하나의 예시로 이제 물건을 아울렛에서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나이키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그 영수증에 품번이 있고요. 그리고 모델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드 결제했던 시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수증에 있는 모델명이랑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델명이 일치가 되고 그 박스 그리고 그 신발 안에 있는 내부 택 그리고 카드 결제했던 시간 우리가 영수증에 있는 시간 이런 것도 다 일치한지 파악을 하고요. 이 모든 자료가 6, 7장 정도 사진 증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 구입한 지 2주가 지나야 쿠팡에서 소명을 완료를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환불하는 경우도 많았다 보니까 이 하나부터 10가지를 쿠팡에서 다 따져가면서 정품 인증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도매업자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업체에 온라인에서 구입을 한 경우에는 정품 소명 자료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애초에 인증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정품 소명이 인증이 안 되면 애초에 구입을 하지를 않습니다. 판매를 잘한다기보다 그 스토어 퇴점 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소명 자료가 가능한 소싱처에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소명 자료를 받는 과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을만한 업체에서 구매를 하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가 정품 소명을 까다롭게 하지만 본인이 구매한 판매처가 확실하면은 오히려 그런 장벽이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막 진입하지 못하고 나는 진입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쿠팡 로켓크로스 정산 탭에 들어가 보시면 판매 금액, 뭐 광고비, 입출고 요금, 반품비 뭐 다양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서 혹시 정산 탭은 잘 보고 계시냐고 물어보는데 거의 열에 한 8분은 정산 탭 자체를 들어가 보지를 않더라고요.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 매출을 냈고 얼마를 사왔으니까 얼마를 벌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광고비, 수수료, 그런 풀필먼트 요금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대표님들이 앞으로 판매를 하실 때는 하나하나 요소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 쿠팡 정책에 관련돼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고 제가 얼핏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변경되는 사항에 있어서 사장님이 특별히 뭐 대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를 들어 이제 보관비가 이제 2달이 지나야 이제 발생이 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45일 정도 지나면 이제 보관비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재고를 내가 100개 사서 100개를 그냥 다 보내놓고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보관비가 발생이 안 되게 이제 창고도 얻었으니까 100개 사오면 50개 정도 보내고 50개는 조금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발송을 하는, 그리고 보관비도 줄이고, 패션 쪽은 반품률이 굉장히 높아요. 적으면 10% 15%, 많으면 20% 25% 이상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남들이랑 조금 다르게 메리트 있는 사은품도 좀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시면 그래도 반품률을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로스 쪽을 오래되진 않았는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자기 정산 탭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로스에서 정산 탭을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왜 많이 안 보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되게 좀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항목들이 막 쪼개져 있고 그걸 엑셀로 받으려고 해도 되게 막 불편하게 다운로드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올해 1월이 되면서 반품비를 좀 셀러들한테 전가하는 거, 그게 좀 가장 큰 것 같고, 좋은 얘기 해주신 거는 이제 회전율에 따라서 이전에는 한 2달 정도 보관이 되니까 좀 넉넉하게 이제 보관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간이 짧아져가지고 내가 그냥 재고를 일단 다 때려 박아 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판매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쿠팡에서 그런 것도 이제 제공을 해주잖아요. 이게 지금 예상 판매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재고를 더 넣어라. 그러면은 너가 예상 판매 금액이 이 정도 매출이 늘어날 거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런 데이터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기존에는 사실 이제 그 참고는 했었고요. 왜냐면 재고 보유 공간이 거의 없어서 그래도 보관비가 발생돼도 그냥 물건을 다 보내놓고 하는 입장이었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번 제가 파는 모든 상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예를 들어 판매가 안 된다, 가격도 좀 수정하고 판매가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로켓크로스는 또 품절이 되면은 노출 순위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좀 꼼꼼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 판매로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100% 정품 소명 자료를 구비하고 판매를 하셔야 되고요. 쿠팡에서 수시로 정품 서류를 요청하거든요. 내가 잘 팔고 있어도 어느 순간 이메일을 놓치거나 내가 소명을 하지 못하면 내 아이디가 정지를 당하고 스토어가 퇴점이 돼요. 재고가 제 기준에는 쿠팡에 1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재고를 다시 돌려받고 다시 다른 사업자를 내고 판매하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 대표님들은 당장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매출을 많이 벌겠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쿠팡이 원하는,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금액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악성 재고가 남지 않는 그런 좋은 상품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조금씩 천천히 매출을 좀 늘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업이 충분히 지금도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당장 몇 천만 원 매출을 내는 분들을 바라보기보다 대표님들만의 페이스를 맞춰가서 조금씩 매출을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리를 묻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찾아가지고 하나 시도를 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중국 구매 대행을 해보면서 판매를 했던 업력이 있지만 브랜드 유통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수요를 파악을 하고 잘 팔리는 상품을 어떻게 찾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발품을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건지 좀 짤막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생판 모르는 브랜드를 시작하기보다는 글로벌 빅브랜드 위주,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리복, 언더아머 같은 검색량도 꽤 많이 나오는 브랜드 위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굳이 기준을 정한다면 브랜드 검색했을 때 2만, 3만 정도 이제 검색량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처음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백화점 다니시고 아울렛 다니시고 뭐 무신사와 같은 온라인 소싱처에서 이제 제품을 파악하실 때, 대표님들이 크림의 물건을 파실 거면 당연히 크림을 보셔야겠지만, 저와 같은 이제 쿠팡의 물건을 파실 거면 쿠팡에 이제 사업자로 가입해서 등록하실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팔려고 하는 제품의 월 조회수를 볼 수 있어요. 그 조회수가 보통 1000, 2000이 넘은 거는 제 기준 그 똑같은 물건을 팔면 최소한 하루에 한두 개씩은 나가거든요. 그 한두 개라고 하는 게 누가 보면 굉장히 적은 걸 수도 있겠지만 한 달로 따지면 50개예요. 예시로 50개 사서 50개
50개 한 달 동안 판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만약에 조회수가 많이 넘어가는 거는 거래량이 하루에도 10개 이상 나오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거래량도 보고, 그리고 리뷰가 있잖아요. 우리가 팔려고 하는 동일 판매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리뷰 수도 좀 파악하고, 그렇게 일단 수요가 있는 거 위주로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데, 5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거를 4만 원에 사오면 적자고요. 3만 원에 사오면 노마진이고, 2만 원 밑으로 사와야 조금씩 이제 마진을 남길 수 있거든요.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에 최소 50% 이하의 가격에 매입을 하셔야지 마진을 남기면서 온라인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물건을 어떻게 매입할지가 굉장히 어렵고요. 나중에는 물건을 어떻게 매입할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한도 내에서 어떻게 좋은 물건을 고를지로 조금 변화가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초반 시기 한두 달만 조금 이제 발품도 많이 파시고, 온라인 소싱처, 예를 들어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40개 이상의 소싱처를 알고 있듯이 무신사 ABC 마트부터 시작하시면 다른 소싱처도 많이 공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씩 두 개씩 이제 하다 보면은 대표님들만의 방법이 조금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매장에 가서 나 이렇게 사업을 한다, 물건을 좀 싸게 달라고 말씀하시면 열의 아홉은 뜨끔미지근하거나 거절당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거를 원한다면 어렵고요. 딱 하나의 거래처만 잡으신다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건 다른 대표님들 봐도 그거는 쉽게 되니까, 일단은 큰 목표라기보다 딱 한 군데의 좋은 거래처를 만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대표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게 10군데 발품을 팔면 9군데는 뭐 거절을 당하고 뜨뜨미지근한데 한 군데를 잡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한 달에 거래처를 한 군데라도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1년이면 12군데잖아요. 대표님이 지금 사업을 5년, 6년을 하셨지만 본인의 거래처가 40개 정도가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2개씩만 뚫어도 3년이면은 뭐 36개, 40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만의 좀 사업을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1억 정도 매출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고, 보통 이제 내가 재고를 갖고 있는 1억 정도가 이제 그 매출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럼 내가 재고를 2억치를 사입을 하면은 그 정도의 매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1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어느 정도는 만족하기도 했고요. 조금 성장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교육도 받고 다양한 사업 방식도 시작했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2배 이상의 매출 성장도 하고,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매입량도 늘리고 매출도 늘리고 수익도 늘리고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에는 2배의 매출을 만들기 위한 대표님만의 대략적인 플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은 로켓크로스 거의 원툴로 1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고 있었는데, 1억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아니면 오픈마켓 아니면 해외 물건을 같이 병행해서 팔면서 재고도 보유하고 팔고, 그렇게 해서 2억 3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고 제 사업을 좀 성장하는 한 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판매처가 뭐 오프라인 판매처는 따로 없으신가요? 지금 뭐 오프라인 판매처가 뭐 있다기보다 같이 이제 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뭐 아니면 제 수강생 대표님들이랑 물건을 서로 이제 팔고 사기도 하고요. 실제로 1월 달에는 제 물건을 사가신 분들이 3분 계셨고, 그 매출액은 거기서도 1,000만 원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렇게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주 수입원은 아니고요. 거의 이제 원가나 오히려 저는 싸게 공급을 해드리거든요. 오늘 진짜 저희가 너무 많이 털어먹은 것 같을 정도로 조금 약간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는 초보 사장님들께 이거 꼭 한 가지는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막 그런 키워드들이 조금 핫했던 것 같아요. 막 월 1,000만 원, 강의팔이, 레드오션이다.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동종업계에 계신 대표님들이나 저희 수강생 대표님들, 매출을 잘 내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항상 똑같이 느끼는 게, 이분들은 진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임하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저는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방향만 잘 잡으시면, 예를 들어 뭐 정 사장님한테 교육을 듣고 배운 대로만 저는 실행하면 충분히 결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다른 생각하거나 뭐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결국에는 이제 망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있다면 저는 한번 올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이제 대표님들의 영역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되는 시장이니까 꼭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가족들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 셀러컴 크루 같이 함께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동종업계에 계신 사장님들, 이제 열심히 하신 만큼 꼭 결과 나오시고 좋은 결과를 토대로 행복하게 즐겁게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 사장님들도 화이팅입니다. 사장님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